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열선경련과 간질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거는 2번이죠. 열선경련은 뇌파가 EEG가 정상이지만 자, 간질은 언제나 이상소견이 아니라 정상일 수도 있고 간질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내성마비아에게 수부당되는 가장 두드러진 장애는 뭐냐면 언어장애가 82%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가 가장 두드러진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요. 3번,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때 레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거? 아까 뭐였죠? 수두하고 인플루엔자 질환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이 투여가 되면 그 독성이, 아스피린의 독성 증상이 간에 쌓인다 그랬었죠. 뇌에 쌓이는 거, 그게 라이 증후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4번입니다. 자, 두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통 때문에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들 되게 많죠. 여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해서 보건교사를 찾아왔어요. 두통 발생 시 보건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중재를 5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간호 여기 책에는 자, 두통과 관련된 간호 중재가 229페이지의 중재 방법으로 써 있는데요. 자, 이거를 앞에 항목을 제가 조금 더 분류를 했고요. 유인물에 보면은 항목을 큰 제목으로 분류를 하고 세부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 이거는 반복하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설명하면서 제가 말로도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 8번입니다. 비뇨 생식기계 장애입니다. 자, 비뇨생식기계의 작용에서, 자, 우리가 비뇨생식기계는 비뇨기계는 주로 이제 신장에서 그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넓은 공간에 신장의 기능 하나만 써놓으실래요? 물론 성인간호학에서 공부는 다 하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신장이 하는 기능 첫 번째가 뭐였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장 그러면 그렇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 사구체 여과율하고 세뇨관에서 흡수하게 되죠. 재흡수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분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레닌을 생성하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레닌 생성. 다음에 세 번째, 적혈구 조혈소를 생산하죠. 적혈구 조혈소가 뭐죠? 우리 전 시간에 혈액질환에서 설명을 해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 효소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그래서 골수에서 그렇죠? 신장에서 적혈구 조혈소를 만드는 거. 네 번째, 비타민 D 대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몸에서 칼슘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닌 생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혈구 조혈소 생성, 네 번째, 비타민 D 대사. 이게 대표적인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자 1번 아동의 비뇨생식기 특징을 봐보세요. 자, 스트레스 시에는 기능이 많이 감소하게 되죠. 6에서 12개월 돌 때쯤이면 신장 기능은 성인과 거의 유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초기 신장은 아동이나 성인의 신장처럼 소변을 농축하지는 못한다. 동그라미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장에서 보면 헬렌관이라고 있죠. 그 기관 길이가 길지가 않아서 농축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축하지 못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동은 요도가 짧죠. 그래서 요로 감염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우리 완전한 방광 조절이 가능한 나이가 4세에서 5세죠. 요거는 우리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이 음낭수종이죠. 자, 그래서 음낭에, 그쵸? 물이죠. 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음낭수종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고환주의 초막 사이에 음낭 주머니가 있죠. 음낭에 복수가 모여 있어서 장액이 정상 이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음낭수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태생리를 보시면 자, 우리 태아기의 복강내 위치, 고환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복강에 위치하죠. 그래서 임신 말기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에 하강해서 8개월에는 음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자, 초기 그러면 음낭으로 내려왔어. 8개월에 여기 음낭으로 고환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초막돌기가 저절로 닫혀야 돼요.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자, 고환이 내려오면 거기 내려오는 길이 막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지 않아. 불완전 폐쇄 동그라미, 초막돌기가 불완전하게 폐쇄되기 때문에 복수가 계속 음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낭수종을 일으키고 또 장이 빠져나오면 서해부 탈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초막돌기가 완전하게 닫히질 않아서 음낭수종, 그 다음에 서해부 탈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수가 나오느냐, 장의 내용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음낭수종, 서해부 탈장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통성이냐 비교통성이냐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비교통성 음낭수종은 자, 복강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통로가 없다는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서 생리적인 음낭수종이에요. 그래서 만져도 통증은 없어요. 이게 비교통성이고요. 복강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크기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수가 계속 흐르지는 않죠. 사이즈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라이트로 빛을 비추어 보면은 빛이 투명하게 투과가 돼요. 물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투명하게 투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비교통성입니다. 교통성은 통로가 안 막혀 있다는 거죠. 통한다고, 교통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게 뭐예요? 음낭하고 복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음낭 종창의 크기가 다양하게 되죠. 특히 아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앙와이 자세로 누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근데 낮에는 주로 이렇게 서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낮에 될수록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 쪽으로 빠져나오면 서해부 탈장 가능성도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탈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자, 초막돌기가 정상적으로 닫히는 시기가 1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 때쯤. 그래서 돌을 기준으로 그죠? 초막돌기가 막히고 장액이 자연 흡수되기 때문에 돌을 때까지는 기다리고요. 돌이 지났어도 그대로 음낭수종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까 비교통성이죠. 근데 음낭이 계속 커져. 교통성이야.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세까지는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장이 빠져나왔어. 탈장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 장이 원래 위치로 가야 되잖아. 근데 못 가고 그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꼬여요. 염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감돈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바로 수술을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결찰술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고위결찰술 수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음낭수종의 문제는 뭐냐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또 정관의 손상을 수술하면서 정관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손상, 또 고환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간호는 어때요? 그 부분에 압력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정도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해부 탈장이야. 자, 정의를 보시면 초막돌기가 막혀지지 않는다 그랬죠. 막혀지지 않아. 폐쇄가 돼야 되는데 열려 있어. 그런데 그 안으로 복부 내장물이 빠져나오는 게 서해부 탈장, 장이 빠져나왔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병태생리는
고환이 하강한 후 초막돌기가 불안전 폐쇄가 돼서 막히지가 않아 장이 유입되면서 서해부 탈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무통성이에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변해요. 왜냐하면 교통이 되었기 때문에 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고요. 배에 힘을 주거나 울거나 기침하거나 오래 서 있을 때는 더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진단은 아래로 힘을 주게 해서 서해부와 음낭, 대퇴부의 팽윤, 그 다음에 힘을 주었을 때 튀어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탈장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요. 탈장인 경우에는 그쪽에서 장음이 들려요. 장음을 들리고, 그 다음에 탈장인 경우에는 빗을 넣으면 물만 있을 때, 음란수종일 때는 물만 있기 때문에 빗을 비치면 투과가 된다 그랬는데 장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빗을 투과하면 투과가 되지 않아요. 뭔가 하얗게 이렇게 빨간 빛으로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나 써놓으시면은요, 촉진이요. 자, 촉진을 통해서도 서해부 탈장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음낭에 장이 돼서 빠져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압력을 가하면은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지는 게 서해부 탈장이에요. 촉진해서 그 압력 부위, 탈장이 되어 있는 부위를 압박을 해, 눌러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져. 이게 서해부 탈장이야. 그런데 음낭수종일 경우에는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그쪽으로 딱 누르면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음낭수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작아지지 않아. 그래서 촉진을 해서도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돈 탈장이요. 탈장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서 거기서 꼬였어. 염전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탈장이 된 부분이 꼬였으면은 어때요? 누르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간혹 아래로 힘을 주거나 재채기, 기침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복압이 막 올라가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하지 않도록 줄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비 생기면 변비 힘을 많이 주게 되죠. 변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되겠고, 울리지 말라고요. 또 감돈을 줄이기 위해서 따뜻한 목욕하는 게 좋고요. 감돈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찬물 찜질을 하라라는 것이고, 복압 감소를 위해서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요거 자세히 기억하셔야 됩니다.